네, 반갑습니다. 신의 직장 공기업 들어가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개짭 취업 클리닉의 박규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공기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공기업을 선택해야만 되는 이유, 장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신중해지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제 개짭 취업 클리닉에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들 오셔서 저에게 이제 공기업 출신인 이제 저에게 자주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왜 꼭 공기업에 들어가시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뭐 그냥 다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요. 좋지 않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첫 직장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이 직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신 옷과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가실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옷,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가시면 하루 종일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공기업의 인사팀에 근무하면 매년 약 1% 정도의 직원들이 중간에 관둡니다. 민간 기업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죠. 하지만 그 1%라고 하는 수치가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이 첫 직장 또는 이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과연 공기업이 나에게 맞는 옷인지 또 맞지 않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 두 번째는 보수와 복지, 세 번째는 이제 근무 여건이죠.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선택해야만 되는 이유, 안정성입니다. 뭐니 해도 이 안정성이죠, 공기업은. 이 안정성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업의 안정성, 경영의 안정성,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이 사업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기업에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전화교환원, 또는 타자수가 1960년대는 최고의 직장이었어요. 또 동네에 비디오 가게 그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며 또 전망이 좋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직장을 고르실 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공기업은 굉장히 사업 안정성이 높습니다. 공기업을 처음 만들었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정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의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년 퇴직하시는 날까지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한번 입사를 하시면. 단 어떤 이제 경영 환경의 변화나 어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사업 영역이 좀 축소가 되거나 또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의 안정성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경영의 안정성입니다. 몇 달 전이었죠. 강남에서 유명한 그 벤틀리 질주 사건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작은 유망한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CEO가 마약에 취해서 강남 대로를 벤틀리를 타고 질주했던 사건이었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런 경영진의 어떤 잘못된 판단, 어떤 잘못된 처신들 때문에 그 기업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기업은 그런 경영의 안정성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업 경영의 대부분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이사회에 그 정부의 주무부처에서 꼭 한 명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을 흔히 주인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경영진들이 임기제로 온다는 거죠. 대개 2+1이죠. 2년을 하고 잘하면 1년이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3년인데
이 임기제 경영진이 가지고 있다는 이 임기제 경영진이라고 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얼마만큼 좋은 매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분들은 모험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성과를 만들어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최소화하고 실수를 최대한 막는 선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한 어떤 압박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의 안정성 그리고 이런 이 사유를 통해서 컨트롤이 정부에서 계속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은 가장 흔히 생각하는 이제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정년까지 쭉 근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 직장인들이 가진 가장 큰 관심사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공기업은 정말 고용이 안정적인 거죠. 왜 안정적이냐? 첫 번째는 복무 규정에 고용의 안정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 다 강력한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좀 사업이 좀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국민의 직접적인 수요가 없는 연구원 같은 것들 좀 작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정부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좀 약간씩 그렇게 위험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신 동안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이제 민영화가 있죠, 민영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이제 그 공기업들 중에 뒤에 보면 주자 붙어 있는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에 KT, 여러분들 아시는 한국통신도 전에는 이제 공공기관이었죠. 그런데 그 공공기관이 갑자기 어떤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직원들이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런 그 대표적인 기관이 작년엔가 한번 얘기를 했던 한국공항공사 민영화 이야기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용의 안정성이 물론 공기업이 확실히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보수와 복지죠. 공기업 보수 좋습니다. 10대 그룹 계열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공무원보다는 분명히 높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공무원 연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 연금까지 감안하면 실은 공무원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그 공기업에 다니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기업 다니는 직원, 대기업 다니는 이제 친구와 공기업 다니는 친구가 둘이 만나면 40대 정도 돼서 둘이 만나면 대기업 다니는 친구는 공기업에 야, 너 좋겠다. 넌 잘릴 염려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공기업 다니는 직원은 공기업 다니는 친구는 그 대기업 다니는 친구 연봉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러워하죠. 이게 뭐 어떤 차이냐면 가늘고 길게 받을 것인지 짧고 굵게 받을 것인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받는 임금의 초계액은 실은 언뜻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같아요. 왜냐하면 굵고 짧게 받는 거죠. 하지만 공기업은 가늘고 길게 받습니다. 이게 바로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그런데 이 근무 시간당 보수를 생각을 해보면 공기업이 가장 좋습니다. 왜? 노동 강도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복지 혜택인데요. 대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이제 공무원과는 비슷한 수준인데 이런 요즘은 이제 그 복지 포인트 제도라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어느 정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위에도 또 이런 그 복지 혜택들은 이제 직접적인 복지 혜택이라고 그러면 간접적인 복지 혜택도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를테면 공기업에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은행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팍팍 해줍니다. 그리고 공무원 상조회사 이용과 같은 이런 그 보이지 않는 혜택들이 있어요. 이런 복지 혜택은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특히 모든 공기업의 복지 혜택을 새로운 어떤 좋은 복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편이에요. 왜? 돈 들어가니까. 그나저나 뭐 시내 직장인데 너네 무슨 복지까지 필요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업의 이 복지 혜택은 그렇게 썩 많이 기대하실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공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보수와 복지이죠.
자, 공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근무 여건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근무 강도, 조직 문화, 대외 관계 이렇게 있어요. 근무 강도라는 건 저녁 있는 삶, 주말 있는 삶, 사람다운 삶.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제대로 영위하고 이렇게 누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다 보니까 저녁에 갑자기 야근해야 되고 주말에도 불려나가야 되고 그렇게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 보면 사람다운 사람인지 내가 기계의 톱니바퀴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항상 회의가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근무 강도는 공기업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공기업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공기업의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그렇지는 않고요. 굳이 좀 순서를 좀 나눠보자면 일단 가장 좀 근무 강도가 약한 데가 지사의 사업부서, 그 다음 지사의 경영지원팀 같은 것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사에 올라올수록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본사의 사업부서가 힘들고, 그 다음에 본사의 기획지원부서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무 배치를 받을 때 이를테면 본사의 기획예산팀에 배치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인정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고생하셔야 된다는 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조직 문화인데요. 저도 이제 공기업에 처음 들어가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건데 철저하게 업무 분장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초에 이 업무 분장을 새롭게 이제 작성을 하고는 하는데 이 업무 분장에 정해놓은 업무만 제대로 수행하면 굳이 선배나 팀장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런 그 목표 설정하는 것도 있어서 이를테면 올해 사업 목표가 몇 개소다, 뭐 몇 개다 이렇게 정해놓긴 하지만 이 사업 목표라고 하는 것이 실은 내가 세워요. 내가 달성 가능한 만큼 우리 팀이 달성 가능한 만큼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 공기업의 이런 조직 문화, 이런 업무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자유롭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뀌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바뀌고 있죠. 정부 경영평가 플러스 연봉제. 이 공기업의 경영평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 경영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체 경영평가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간부직 성과 계약평가라고 해서 연봉제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이제 직원들의 어떤 연봉 성과급 수준이 결정되고 간부 직원들의 연봉이 결정이 돼요. 이 결과에 따라서 간부직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의 앞자리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밑에 부하 직원들 일 시키죠. 계속 너 왜 이거 왜 안 가져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문화도 점점 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 기업에 비해서는 천국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대외 관계인데요. 이 대외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기업에 여러분들께서 근무를 하시는 순간 언제나 갑의 위치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참 뼈저리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공기업에서 이 갑과 을에서 늘 자유로운 거죠. 대부분 이제 갑에서 근무를 하지만 을의 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기획예산팀, 홍보팀, 고객지원팀 이런 곳에서는 을의 위치에서 근무를 하지만 역시 한 3년, 5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을의 위치에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에 근무하시면 누구한테 아신소리 하지 않고 내가 맡은 업무를 목표 세워서 달성하면 저녁에 주말이 자유로운 거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공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가 바로 근무 여건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제 그 공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공기업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공기업을 선택하는데 조금은 신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이제 그 네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성장 가능성, 두 번째는 보수와 복지, 세 번째는 경직된 조직 문화, 네 번째는 이제 지방 근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이제 공기업의 단점은 이제 성장 가능성인데 이 성장 가능성은 다시 크게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이 개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기업에 근무하면 이공계나 어떤 연구직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전문성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배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면 대기업의 재무 쪽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재무 부서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재무 쪽에 전문성을 쌓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나중에 창업의 기회로도 만들어낼 수 있죠. 중견기업은 반대로 다양한 방면, 다양한 분야를 다 섭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더 역시 이제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역시 새로운 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막상 40대, 50대 아니면 이제 정년퇴직이 돼서도 퇴직하고 나면 내가 내 이력서에 과연 내가 뭘 잘한다라고 쓸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년퇴직 이후에 전문성을 살린 제2의 인생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물론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공기업에 있어서 개인의 성장은 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근무하면서 항상 자기 개발, 매년 자기 CV를 쓰는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는 조직의 성장인데 공기업의 특성상 조직의 성장이 갑자기 커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조직이 크든 말든 나 월급만 나오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큰 오산이죠. 왜? 승진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5년 열심히 근무해서 대리 달고 7년 열심히 근무해서 과장 달고 다시 10년 열심히 근무해서 차장 달고 그리고 나서 다시 10년 후에 차장으로 정년퇴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똑같아요. 일이 크게 변하지도 않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은 움직인 게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승진이죠.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뭔가 보상을 해줘요. 돈이 됐건 승진이 됐건. 하지만 공기업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연공서열식 아직도 인사 시스템, 승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대박을 치면 갑자기 4년 후에 임원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흔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기업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에 승진 포기자, 의욕이 상실되고 창업의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이 조직의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런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공기업에 근무를 하시더라도 입사하셔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이제 공기업의 단점, 보수와 복지인데요. 앞에 장점에서도 제가 보수와 복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단점에도 또 보수와 복지가 있어요. 좀 이상하시죠? 이 보수가, 공기업의 보수가 딱 이 정도 수준이 이거예요. 말기 암 환자에게 주는 마약과 같아요. 공기업의 보수가. 무슨 이야기냐면 많지도 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를테면 전셋집 하나 마련해 주시거나 맞벌이를 하면 굉장히 즐거운 곳이 공기업인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40대 정도 되면 힘들어져요. 왜? 아이들이 크면서 계속 학원비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연봉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비록 40대, 50대 명예퇴직을 시키지언정 명예퇴직할 때 명퇴수당을 주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뭐래도 내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낮아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연봉이 낮으니까 이 정도 받고 내가 더 이상 일 못하겠어 하고 일찍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수 수준이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과 어떤 노후 대비하고 또 이 직장 내 성공 이 두 개가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 정도 보수를 받으면서도 재테크 잘하시고 그러면 건물 올리고 그러시는 분들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어떤 경제적인 안정과 노후에 대비하시려면 직장 내 성공은 조금은 포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가 공기업의 단점에 해당이 돼요. 또 이 복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어떤 복지 혜택도 없고 이제 대기업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저거죠. 대학 자녀 학자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막상 당사자이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대학 자녀 학자금을 받으면 정말 여유로워요. 그런데 공기업엔 이런 것들이 없죠. 많이 IMF 위안위기 당시에 없어졌어요.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이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 혜택은 없지만 대신 내가 어떤 사업 부분 하나를 떼서 독립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의 단점, 보수와 복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단점 세 번째, 조직 문화인데요. 이 공기업의 이 조직 문화는 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한 편이죠. 특히 이제 업무나 이런 것들이 그러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작년에 했던 업무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도 실은 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어떤 창의적인 인재라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공기업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 이런 거 이야기하면 환영받지 못해요. 어떤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는 좋지만 뭔가 좀 기발하고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은 결코 환영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꼭 감안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인사 시스템인데 앞서도 잠깐 짧게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승진 보상이 없는 거예요. 왜? 연공서열식 아직도 승진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에 똥차 선배가 한 명 버티고 있으면 내 승진은 영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맡은 일만 그냥 해요. 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이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사 시스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제 승진이 안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에는 이제 개인 취미 활동에 몰입하게 돼요. 또는 이제 자기 개발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업에 다니시면 저녁 시간이 여유가 있고 주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단점인 거죠. 조직 문화가. 마지막 공기업의 단점 이제 지방 근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지방에 가서 충분히 근무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뭐 입사할 때 뭐 지방 근무 가능하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면접관이 물어보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막상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점점점 커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큰 이제 단점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 지방 이전이 됐었고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공기업 혁신 CEO 토론위에서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이 처음 보고가 됐었고요. 2005년에 이전 계획이 완성돼서 지금까지 총 110개 기관 이 이전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죠. 이 국가 균형 발전 계획, 이 공기업 지방 이전이 이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이제 앞으로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잠깐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수도권에만 모든 사람과 모든 자원들이 다 몰리면 여기에 계속 시설이나 집값 올라가지 이런 시설들 계속 인프라를 갖춰야지 이런 것들이 너무 커요. 이런 단점들도 있지만 또 뭐냐면 지방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 이 균형 발전 계획이 꼭 필요한 거고 왜냐하면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에 골고루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어떤 핵심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를테면 강원도 원주에 이제 혁신도시가 설립이 돼서 그때 13개 기관인가 이제 갔었는데요. 거기 이제 종사자가 약 한 5천 명 정도가 갔어요. 근데 그 5천 명에 4명을 곱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13개 기관이 그쪽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순간 약 3만 명 정도의 새로운 새로운 인구가 그쪽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그 돈을 쓰고 그러면서 그쪽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원주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원주가 이제 살기 좋은 도시로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공기업 지방 이전,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젠다였고 목표였었는데 현실은 이거죠.
가족들이 이전을 안 해요. 왜? 수도권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수도권이 살기 좋으니까. 결국에는 공기업 직원, 아빠들만 지방에 내려가서 쓸쓸하게 이제 저녁을 보내게 되는 거죠. 또 무엇이냐면 이 순환근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환근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기업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지방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걸 미리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셨을 테니까 결혼을 하신다면 처음에 신혼살림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에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 차를 타고 10분, 15분만 나가면 넓은 자연들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공기업에 입사를 하시게 되거든 당연히 지방 근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지방에 가셔서 그쪽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고 그쪽에서 터를 잡고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수도권으로 올라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수도권에 지사들이 있으니까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왜요? 거긴 다 선배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운이 좀 좋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각 지방 이전이 되면서 지방에 이전한 공기업들마다 그쪽에 와서 일할 사람들을 지금 계속 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인재 채용, 우대 이런 정책들이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이 호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에 입사하셔서 지방 이전이 됐더라도 그쪽에 가셔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역시 공기업의 단점 지방 근무예요.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공기업을 직장으로서 공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와 또 선택을 하는데 조금 신중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No risk, no gain. 위험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에 입사하면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위험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얻지는 못해요.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네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파란 알약 먹을래? 빨간 알약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지금 공기업을 선택하시기 전 이제 선택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안정적이고 편안한 중산층의 삶을 꿈꾸신다면 공기업이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전적이고 역동적이면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좀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공기업은 결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선택하셔야 여러분들 평생이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옷을 입고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두 번째 공기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